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성목패토토 7회차 라리가 간단하게 이제 7경기 분석하고 나서 이제 초안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경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19일 최대 17위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엘체는 셀타비고에게 이제 3대1 패배, 에이바르는 바야돌리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엘체는 피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무 3패로 1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코레아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무 3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다 최근 전적에서 나오다시피 좋지 않습니다. 에이바르는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엘체 같은 경우에는 1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승리가 없는 두 팀이고 강등권 팀들 간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엘체 같은 경우에 모이카 그리고 모렌테 이런 좌측 라인과 전방에서의 카리오 그리고 보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준수한 모습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라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좀 특색이 없는 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디스와 더불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팀은 에이바르도 최근 경기들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 지난 경기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 그리고 크로스 공격은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었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엘체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두 팀을 봤을 때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두 팀의 경기고 공격적으로도 뭐 그다지 좋은 두 팀의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승리가 없는 두 팀이지만 그래도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에서 바이돌리드와의 경기 때처럼 크로스 공격이 그렇게 나온다면 엘체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과 크로스 수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에이바르가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에이바르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괜찮았던 공격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엘체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번 경기입니다. 13위 발렌시아 대 9위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레알에게 2대0 패배, 셀타비고는 엘체에게 3대1로 이겼습니다. 발렌시아는 디아카비 그리고 체리셰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1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2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보자마자 최근에 발렌시아의 경기력이라면 또 지난 경기 때 이제 레알과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라면 무난하게 셀타비고가 이길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 경기 보자마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파스가 결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사커웨이에서는 이게 올라오진 않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최종 픽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 슈팅이 4개밖에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앙 공간,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크로스 수비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인데 셀타비고는 개인적으로 크로스 공격은 뭐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크로스 공격보다는 침투하는 모습, 그리고 역습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나 선수의 침투가 굉장히 좋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아스파스의 모습이 좋은 셀타비고인데 아스파스가 없다면 놀리토 그리고 미나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침투 플레이 그리고 크로스 공격, 역습이 만약에 아스파스가 없다면 제대로 발휘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역습과 크로스 스쿼드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은 팀이고 그리고 셀타비고가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점과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해주는 그런 수비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파스가 없다면 발렌시아가 좀 우세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발렌시아의 승을 보기에는 최근의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안에서는 발렌시아가 일단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아스파스가 좀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일단 아스파스의 결장 여부를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에선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바야돌리드는 에이바르와 1대1 무승부, 레알은 발렌시아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가르시아, 산체스, 플라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무 2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자르, 그리고 로드리고, 라모스, 발베르데, 마르셀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카르발 선수는 지난 경기 이제 교체로 부상으로 이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아직 부상자 명단은 없어서 상태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알은 4승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전방에서의 이런 가르디올라 그리고 와이즈만, 오레아나 등 개인 능력을 보유하는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지난 경기 에이바르에게 슈팅을 5개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좋진 않았습니다. 가르디올라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페널티킥으로 이제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했었던 바이올리드였었고요. 최근 경기력 자체가 에이바르에게 밀릴 정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알은 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결장 예정자가 좀 많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경기력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라모스의 공백도 있고 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역습을 당할 때 좀 불안한 장면들이 있고요. 바이돌리드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고 레알은 연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레알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경기고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돌리드는 최근에 좋지 않고 반대로 레알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승을 해나가는 상황이어서 분명히 레알이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경기력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 초안에서는 바이돌리드의 공격은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라는 점과 수비적으로 제공권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좀 많은 팀이라서 레알이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좀 어떻게든 좀 득점을 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레알이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상대가 하위권인 바이돌리드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경기인데 현재까지의 생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주전급 선수들을 출전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은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에게 5대1 대승, 카디스는 빌바오에게 4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단은 뭐 처참하게 이제 발렸죠. 파리 생제르맹에게. 어쨌든 뭐 파티나 쿠티뉴, 로베르토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리그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인 7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나바로 그리고 알렉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무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기 투표율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리그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카디스는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투표율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연패도 일단 길고 경기력 자체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결정력이 좋지 않은 빌바오에게 4골이나 실점을 했었던 카디스였었고요. 수비적으로 나올 카디스겠지만 최근에 뭐 수비 숫자는 많지만 크로스나 뭐 침투, 측면 공간, 뭐 세트피스 불안 등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뭐 단단하진 않고 좋지 않습니다. 전방엔 네그레도 그리고 로자노가 역습에서의 준수한 모습, 세트피스나 중거리 한방 등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카디스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득점을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에게 더 많은 실점을 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불리한 바르셀로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이렇게 무기력하게 좀 처참하게 발렸었던 그런 대패의 화풀이를 카디스 상대로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헤타페에게 1대0 승리, 알라베스는 바르셀로나에게 5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승 2무 1패를 하면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나바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가 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올라오긴 했습니다. 반면에 알라베스는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아마도 소시에다드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경기인데 저는 이변까지 좀 포함해야 될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가 헤타페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상당히 고전했었던 모습과 슈팅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뭐 상대도 이제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슈팅이 그렇게 많았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소시에다드가 그 정도밖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정도면 약간은 소시에다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경기인데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유로파가 있다라는 점과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최근의 소시에다드라는 점에서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알라베스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이삭의 모습 자체는 좋고 그리고 침투하는 모습들과 스쿼드 자체는 알라베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일단 수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소시에다드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나 침투 플레이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 자체가 좋은 소시에다드여서 일단은 소시에다드의 승도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안전하게 이변이라는 무승부를 바라보고 소시에다드의 승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우에스카는 세비야에게 1대0 패배, 그라나다는 아틀레티코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우에스카는 모스케라 그리고 라미레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솔다도, 산체스, 수아레즈가 결장 예정이고 주중에 유로파도 있습니다. 3무 2패로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두 팀 다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정에서의 그라나다라는 점과 우에스카의 이런 강등 버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변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요. 그라나다가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 상대로 수비적으로 잘 버텨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하위권 팀인 꼴찌 팀인 우에스카라서 수비적인 모습보다는 다소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력에서는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그라나다가 우에스카의 경기력보단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라나다 사이드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라나다의 공격진에서 솔다도 그리고 수아레즈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라나다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원정에서의 그라나다라는 점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불리한 점도 있어서 이변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나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인 모습보다는 다소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유로파가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과 수아레즈가 없이 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마치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에스카가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그라나다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 이런 공간과 침투 선수를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일단 역습 자체는 그래도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은 좋은 팀이죠. 라파미르 선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정력이 좀 아쉽지만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에스카가 역습으로 한 골 넣는다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그라나다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초안은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카디스에게 4대0 대승, 비아레알은 베티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빌바오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피노 그리고 코클랑, 이보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무 1패로 연무를 끊어냈습니다. 원정에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경기고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다소 많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은 끌리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그다지 좀 좋진 않고요. 그리고 하위권 팀들에게는 좀 주도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결정력도 최근에 너무 아쉽고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개인적으로 라리가 팀들 중에서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팀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 비아레알의 결정력이라면 빌바오의 수비를 봤을 때 득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아레알은 일단 지난 경기도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었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는 상대가 최근에 좋지 않은 카디스였긴 했지만 본인들의 장점이 좀 제대로 발휘가 됐었습니다. 뭐 크로스 공격이나 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비아레알의 일정적으로 불리한 부분과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려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측면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아레알의 모습들은
빌바오가 일단 특별한 부상자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윌리엄스의 이런 침투 또는 좌우측 풀백에 이 카파나 이제 베리시체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의 비아레알의 경기력과 일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가 좀 우세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 투픽이면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경기지만 비아레알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는 경기보다는 좀 균등하게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빌바오가 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빌바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올려드렸던 분데스리가 7경기까지 해서 총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초안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엘체의 단통패, 2번은 글라드바흐의 단통승, 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승무 투픽, 4번은 프랑크푸르트의 단통패배, 5번은 켈른의 단통패, 6번은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 7번은 바이돌리드의 단통패배, 8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패, 9번은 바르셀로나의 단통승, 10번은 헤르타 베를린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11번은 소시에다드의 승무 투픽, 12번은 호펜하임의 단통 무승부, 13번은 우에스카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14번은 빌바오의 단통승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